분포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흡수됐나를 봤습니다. 분포되는 것은 혈액순환이라는 이 시스템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없으면 아무것도 분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혈액에 문제가 없는 사람, 어떤 우리 혈관 자체에 특별한 병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혈관 문제 또 혈액 문제, 혈압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분포에 약간의 정상인과는 다른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본다면 분포는 체내에 흡수된 것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택배를 어디에 보내고 싶으면 택배 아저씨가 받아서 그걸 어디로 갖다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흡수 후에 약물은 전신에 분포되어서 표적 작용 부위에 도달하는데 분포는 혈류, 약물 용해도, 조직 결합 및 장벽, 뭐 이제 아주 그 흡수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조직과 기관은 약물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lungs, 폐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이 보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데 폐순환은 들이마신 공기, 즉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분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심장은 이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전신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것은 산소가 풍부한 것이고 파란색은 산소가 부족하죠. 이미 사용했던 그런 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분포를 통해서 내가 타겟하는 것, 타겟하는 세포까지로 가는 것이 분포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간 혈관은 동맥이고 왼쪽에 파란 혈관은 정맥이죠. 그래서 동맥에서 이렇게 뽑아져 나와서 간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또는 위장이라든지 뭐 심장, 그다음에 장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꼭 우리가 뭐 요즘 쉽게 하는 말로 빨대 꼽은 것처럼 동맥에서 피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간에서는 동맥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장기가 어, 각각의 장기가 혈액을 받아서 자기가 뭐 사용하고 남은 그 다음 혈액을 그러니까 정맥이죠. 정맥혈이죠. 정맥혈을 모아서 간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에센셜 오일을 섭취했어요. 그러면 위로 가겠죠. 위에서 만약에 흡수가 됐어요. 에센셜 오일이.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간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간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간이 이걸 대사하죠.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드시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캡슐로 먹어야지. 그럼 캡슐로 드셨어요. 그래서 장에 가서 캡슐이 녹아서 거기서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확 이렇게 혈류로 퍼졌어요. 그러나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으로 가는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을 통해서 먹은 것은 어디서 퍼지든 간에 어디서 오일이 흡수되든 간에 반드시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 대사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그래서 간 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 말은 간에서 이 물질을 생체 이물질, 바깥에서 들어온 이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분해해서 무해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마지막 단계는 무해한 수용성으로 분해가 화학적인 변화를 겪어서 소변으로 나가거나 또는 호흡을 통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된 에센셜 오일은 혈류를 타고 돌아서 각 장기에 가지만 결국은 간으로 가는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약물은 그럼 어떻게 분포할까? 에센셜 오일이 혈류를 통해서 다니다가 타겟에 갔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 뭐 똑똑똑 노크를 하냐?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서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에센셜 오일이
세포 내로 들어갈 때는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고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디퓨전 중에서도 패시브 디퓨전, 여기는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그 수동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뭘 안 해. 근데 액티브 트랜스포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뭔가 ATP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용체의 모양이 또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져서 내가 어떤 것을 모아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려면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김장 담글 때 배추에다 소금을 넣어 놓으면 가만둬도 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농도의 9배 차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윗부분은 혈관이라고 보시고 아래쪽을 우리 세포라고 본다면 많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슬슬슬슬 들어와서 서로 딱 평등해질 때 서로 공통으로 어떤 농도를 동일하게 가질 때까지 움직임이 있죠. 이게 패시브 트랜스포트 그림으로 보시면 세포막이 이중 치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라색의 물질이 그냥 슉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뭐 엄청 스피디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쉽게 들어옵니다. 또는 약간의 디퓨전이 될 수 있는 막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모양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체 모양에 따라 쏙 들어오고 쏙 들어오는 이런 것도 패시브, 수동적인 이동으로 해당이 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대부분 그냥 디퓨전 방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든 간에 디퓨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농도로 하면 혈류에서 세포로 들어가기가 물론 들어가겠죠. 어쨌든 2배 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약간의 2배 차가 강할 때 훨씬 그 분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동 확산은 물질이 에너지 소모 없이 신체의 세포막을 가로질러 바로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두 영역 사이에 물질 농도 차이인 농도 구배, 농도 구배는 농도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수동 확산에서 물질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높은 놈에서 낮은 놈으로, 그러니까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세포막이라는 것이 사실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큰 문제 없이 투과가 되고요. 특정 물질은 통과하고 다른 거는 제한하는 그런 그 모양이라든가 약간의 선택적인 것이 있지만 얘도 에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및 지용성 물질과 같은 작은 비극성 분자는 수동적으로 세포막을 그냥 가로질러 확산될 수 있고 이 분자는 막의 지질 이중층에 용해되어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질층은 기름이고 지용성 물질도 기름이죠.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 두 개는 서로 잘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또 이동이 쉽게 되겠죠. 자, 몇 가지 요인이 수동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분자 크기, 지질 용해도, 농도 구배, 막의 두께, 표면적, 분자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그 지방질이 두터운 복부에 바르는 거랑 아주 이 피부 표피가 얇은 눈에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걸로 했을 때 흡수되는 것도 다르겠죠, 당연히. 흡수되는 것도 다르겠는데 혈류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경로가 좀 길면은 당연히 흡수도가 조금 분포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분포도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부배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돼도 되기는 됩니다. 수동 확산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서 중요한 과정인데요. 폐에서 공기를 들이마셔가지고 호흡막을 통해서 혈류로 확산되는 것도 있고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또 확산되는 거죠. 장에서도 영양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것들로 수동적으로 확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생명에 필수적인 것들은 에너지가 들지 않네요. 호흡할 때, 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될 때, 장에서 필수 영양소들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때는 에너지가 들거나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는 이러한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소 같은 노폐물도 수동 확산에 의해서 소변을 걸러내는 신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수동적 확산이 특성 물질의 이동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이지만, 근데 분자가 너무 크거나 전하를 띠고 있거나 등등의 다른 것이 뭔가 관련이 되면은 조금 이런 수동 확산에 있어서 좀 다른 특수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능동 메커니즘이, 능동 수송이 필요한데 조금 아로마에서는 크게 많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깊이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동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이 농도의 구배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가스 교환, 영양분 흡수, 노폐물 제거 등등에 기여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물의 세포 내의 이동이 지금 보셨듯이 약물로 본다면은 패시브 디퓨전의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오른쪽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약간의 뭔가 좀 과정이 거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것도 농도의 구배로 오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말했듯이 이런 간 대사를 거쳐서 분포가 된다. 여기 분포라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슷한 그림인데 다시 넣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여기도 가고 팔로도 가고 머리도 가고 전신으로 가는 것이 분포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하다 보면은 에센셜 오일이 항균력을 가지죠. 항균력을 가지는 것도 역시 우리가 타겟팅하는 어떠한 곳에 에센셜 오일이 분포가 되는 그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세포에 막 특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유기물의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그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죽게 하거나 활동을 억제하거나 뭐 또는 잠잠하게 하거나 등등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에센셜 오일의 분포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세포 중에서 세균이라고 할게요. 두 개의 막으로 보라색의 진한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치질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수송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바깥에는 에센셜 오일이 높은 농도로 있고 안에는 없으니까 능동적인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동적인 수송을 아무 세포에나 하냐? 그러진 않아요. 인체의 정상적인 세포나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세포들에게는 이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에센셜을 쓸 수가 없죠. 자, 에센셜 오일이 박테리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alteration of proton motive force인데 약간의 전하의 변화를 줘버려 가지고 이 세포막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그 움직임이나 이동 또는 얘들이 하는 역할의 변화를 줘버립니다.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바뀌면 얘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 운동력의 뭐 변화 뭐 이렇게 적혀놨는데 그렇게도 되고 박테리아 신호를 서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도 서로 상호간에 신호를 주고받나 봐요. 그걸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요거는 화살표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게 많이 누출을 시킵니다. 누출을 왜 시킬까요? 세포막에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얘죠. 세포막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던 게 누수되어서 나와서 누출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죽겠죠. 그리고 ATP라고 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그 에너지 생산하는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막을 손상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이 분포되는 특히 능동적 수송에 의해서 세포막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투과성이 증가되는 것도 나타나는 결과겠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특히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항균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것도 세포막이잖아요. 여기 세포막에 능동적으로 수송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 이런 좀 박테리아나 이런 유해한 세포에 좀 타겟을 많이 한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침유성이 있으면 당연히 잘 되기 때문에 약간 참고 삼아 적어뒀습니다. 에센셜이 체내에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분포가 되고 배출이 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로 잠깐 적었는데요. 휘발성 에센셜 오일이 식물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 관장이라든지 질삽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어도 서큘레이션 그 전체 순환으로 가고요. 마사지를 해도 피부를 통해서 전신 순환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먹었을 때도 전신 순환으로 가지만 간에 가는 거죠. 왼쪽 간이 있죠. 그다음에 베이퍼라이즈 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서큘레이션으로 가는데 이것도 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간은 전신 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것이 간으로도 갑니다. 그러나 먼저 가냐 나중에 가느냐가 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코로 되고 호흡기로 된 것은 정신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거는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각 장기로 가고 피부로도 가고 뭐 장기로 가서 결국은 어, 여기서 또 뭡니까? 아까 우리가 간으로 갔었죠. 그래서 간으로 가서 다시 또 순환을 통해서 또 체내에서 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그런 배출의 경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배출은 사실은 뭐 소변으로 나가거나 대변 또는 호흡, 땀, 그다음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간에 영향을 미치구나. 그럼 간을 피해가는 방법은 뭔가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디스트리뷰션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약물의 요소, 다시 말해서 에센셜 오일의 요소를 본다면 지질 용해도나 분자가 너무 크면 잘 안 되겠죠. 이온화 정도, 이거는 뭐 아로마 오일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포 결합, 발현 기간, 치료적 효과, 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몸은 혈관 상태나 전달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이 전달되는가 이런 거죠. 혈액 장벽이나 결합 단백질, 이건 약물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또는 에센셜 오일의 상호작용, 질병 축적, 어떻게 분포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분포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분포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도 하나 제가 올려놨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